여관에 들어가자 와우크 차림의 여종업원들이 부침성 있게 맞아주었다. 나는 안내대로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타도크로 교장이 종업원과 아주 친숙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복도를 앞서서 걸어갔다. 나와 이노대는 그 뒤를 뒤따랐다. 여간은 아버지와 딸로 예약해 놓았습니다. 아버님의 출장에 갑자기 따님이 동행한 것으로 했어요. 뒤에서 이노대가 알려주었다. 나는 멈춰서서 이노대를 돌아봤다. 설마 교장 선생님과 저 젊은 여교사가 한 방에서 잤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이노대가 징그럽게 웃었다. 나는 이노대의 얼굴을 불이라도 붙은 듯 뚫어지게 노려보곤 외면했다. 종업원이 불투명 유리로 된 방문을 열었다. 작은 현관에서 슬리퍼를 벗고 방으로 올라섰다. 다담이 15장 정도의 넓이다. 방 한가운데 코타츠가 있었다. 심호흡을 하자 다다미의 푸릇푸릇한 향기가 가슴에 꽉 들어찼다. 미닫이 문은 열려 있어서 깨끗한 정원이 내다보였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 작은 폭포가 눈앞에 있었다. 창 옆은 거실이고 테이블과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다리가 4개 달린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는데 컬러 텔레비전을 나타내는 삼색 마크가 뽐내듯이 붙어 있었다. 거실엔 비싸 보이는 청자 항아리가 장식으로 놓여 있고 그 뒤로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다. 칸막이를 열자 그곳에도 다담의 10장 정도의 방이 있었다. 이곳엔 텔레비전은 없고 수납장뿐이다. 기둥은 검은색을 띄었고 다담이도 약간은 색이 바래 있었다. 아마도 오래된 방에 새로운 방을 연결해서 중축한 것 같았다. 그래도 종업원은 이 여관에서 제일 넓은 방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종업원이 그럼 편안히 쉬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 물러갔다. 자, 이노den 이제 돌아가지. 타도크로 교장은 이미 붉은색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이노den은 저 그럼 내일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고 물러갔다. 카와즈리 선생님께서는 안쪽 방을 사용하세요. 아휴, 정말 이런 결과가 되어 많이 화나셨죠?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유카타로 갈아입는 게 어떻겠습니까? 온천을 다녀온 후에 저녁을 먹도록 하죠. 타도크로 교장은 아까까지 불편했던 심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태평하게 말을 했다. 나는 안쪽 방으로 갔다. 칸막이로 막아버리자 확실히 방으로선 독립적인 방이었다. 그러나 칸막이 한 장 너머에 성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나 위험 있는 교장이다. 나는 편히 지낼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겨우 깨달았다. 숨을 내쉬고는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을 껐다. 창 옆에 서서 바라보니 전등에 비친 정원이 묘하게도 추워 보였다. 옆방에서 타도크로 교장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커튼을 치고
여관에서 준비해온 유카타를 펼쳤다. 미닫이문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가는 빛의 의지에 옷을 벗고 유카타에 팔을 꼈다. 빛이 흔들렸다. 깜짝 놀라 앞을 가리고 미닫이문을 보았다. 타도크로 교장에 몰래 훔쳐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으나 곧 지워버렸다. 아무리 그래도 교장이다.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리가 없었다. 온천욕 후 방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식사는 종업원이 방까지 날라다 주었다. 우리 집은 결코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화려한 음식은 그리 자주 먹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뜻 수저가 가지 않았다. 반대로 타도크로 교장은 쉬지 않고 먹었다. 나는 타도크로 교장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 피곤했다. 빨리 이 분위기를 벗어나 누워있고 싶었다.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셔서 그런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타도크로 교장의 입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타도크로 교장은 술로 붉어진 얼굴로 등을 구부리고 따분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 도쿄 제국대학, 지금은 도쿄대학의 학생이었을 때 군대에 소집되었죠. 학생진병이었습니다. 그땐 이제 죽었다고 각오했었죠. 30년이나 지난 후에 선생님처럼 매력적인 여성과 둘이서 식사를 할 수 있으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타도크로 교장이 술잔을 잡았다. 자, 어때요? 자, 한 잔 더. 아니요, 전 더 이상... 그러지 말고 한 잔만 더 하시죠.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좀 쉴게요. 내일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쓸쓸한 마음을 하십니까? 저 오늘 밤은 실컷 마십시다. 카와지리 선생, 저 근데 사이키 선생님과 사이가 좋으신 것 같더군요. 타도크로 교장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투로 말을 꺼냈다. 나는 타도크로 교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사이키 선생님은 확실히 괜찮은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학교 복도에서 붙어있는 건 좀... 잠깐만요. 제가 언제 사이키 선생님과 붙어 있었다는 거죠? 졸음이 확 날아가 버렸다. 타도크로 교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턱을 잡아당겼다. 아니,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져 있는 걸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저 아무래도 중학생이라면 성에도 눈을 뜰 시기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목에 바람직하지 않은 소문의 근원이 될 만한 행동은 피해야죠. 카와지리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난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눈을 뜨고 타도크로 교장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머리를 약간 숙였다. 저희만 실례하겠습니다. 취한 것 같네요. 대답을 듣지 않은 채 일어서서 옆방으로 갔다. 미닫이 문을 닫고 전등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어두웠다. 아침은 아닌데 답답함이 느껴졌다. 뭔가에 짓눌리는 꿈을 꾸는 걸까?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악몽 같은 느낌이었다. 또 항상 꾸는 꿈일까? 아니, 아니야.
얼굴 옆으로 한 가닥 빛이 들어왔다. 그래, 이곳은 여관이지. 칸막이 너머에 타도크로 교장이 있는 여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무거운 것에 눌린 느낌 때문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카타 속으로 거칠거칠하고 차가운 것이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가슴 끝이 둔하게 아파왔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때땐 미지근하게 젖은 무엇인가가 미친 듯이 목덜미를 기어다녔다.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머리가 몽롱해서 알 수 없었다. 가슴을 돌아다니고 있던 손이 배 쪽으로 옮겨갔다. 더욱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복부에 예리한 아픔이 전해져 와서 신음이 터졌다. 머릿속에 차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위에서 누르고 있는 몸을 밀어내려고 애썼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악 담은 이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곧이어 차가운 손이 내 입을 틀어막았다. 술 냄새가 나는 거친 숨소리가 바로 앞에서 끊임없이 들렸다. 심하게 굴지 않을 테니까 알겠지? 소름이 끼쳤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온몸으로 번졌다. 나는 더러운 짐승을 밀어젖히고 뺨을 때렸다. 타도크로 교장이 움직임을 멈췄다. 귀뚜라미 소리와 작은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흐트러진 옷자락을 굳혀 앞섭을 꽉 메고는 타도크로 교장을 노려봤다. 방은 두 사람의 숨소리만으로 꽉 차 있었다. 이윽고 타도크로 교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카와지리 선생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이 취하신 것 같네. 나는 그를 노려본 채로 가만히 있었다. 나도 쉬어야겠습니다. 타도크로 교장이 입가를 닦으며 일어서서 미닫이 문을 닫으며 방을 나갔다. 나는 웅크린 채 가슴을 안았다. 누구에게도 만지게 한 적이 없었는데 분노가 다시 몸속에서 요동치면서 떨림이 멈추질 않았다. 갑자기 정신이 들어 두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보았다. 축축한 느낌이 들어 손가락을 빛에 비춰보니 피가 묻어 있었다. 난 입술을 깨물면서 닫혀있는 미닫이 문으로 눈을 돌렸다. 지금 수건으로 목을 조르면 죽일 수 있을 거야. 죽일 거야. 죽여버리겠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장이 환해질 무렵 타도크로 교장이 일어나는 기색이 보였다. 난 미닫이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교장의 움직임이 가까워질 줄 알았지만 화장실에라도 갔는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나도 소변이 마려웠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선 타도크로 교장의 방을 지나야만 한다. 간다면 지금이 기회다. 난 일어나서 칸막이를 열었다. 빠른 걸음으로 방을 지나 현관에 내려서려 할 때 불투명 유리에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에 난 한 발 뒤로 물러나 멈춰버렸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선 타도크로 교장이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죠? 타도크로 교장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슬리퍼를 벗고 방으로 들어왔다. 교장은 내 옆을 지나다가 발을 멈췄다. 아, 참 그렇지. 타도크로 교장은 나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섰다. 가오즈리 선생, 지난밤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꽤 취하신 것 같던데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저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확실하게 해두겠습니다만 지난밤은 카오즈리 선생이 만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옆방까지 모셨는데 갑자기 저를 끼얹더군요. 그대로 이불에 쓰러져서 놔주려고 하질 않아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난 말을 잃어버렸고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성직자의 우두머리가 될 인물이 아니다. 비겁하고 비열하고 추악하며 경시받아 마땅한 남자였다. 교장 선생님, 수학여행 답사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여관에 머물기도 하고 젊은 여교사와 한 방에 머물러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여교사에게 난폭한 짓을 하려고. 타도크로 교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한 방이라도 괜찮다고 한 건 가와지리 선생님 당신이에요. 잊으셨습니까? 더욱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먼저 절 끼워놨습니다. 이불에 쓰러지면서 자신이 한 말을 정말로 잊어버린 겁니까? 제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단어입니다. 뭐 여하튼 내가 당신에게 난폭한 짓을 하려고 했던 망상을 가졌다면 나야말로 천만의 말씀이죠. 말도 안 돼. 타도크로 교장이 여유로운 얼굴로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됐으니 말씀드립니다만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에키 선생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당신이 유혹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고요. 아시겠어요? 만약 아까 같은 망상을 퍼뜨린다 해도 주위에선 믿지 않겠죠. 당신 입장만 난처해질 따름이라고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난 입술을 깨물면서 얼굴을 숙였다. 억울했지만 우는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기 위해 오직 그 말만을 되새겼다.